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고른 일면 사진은요. 많은 신문들이 뉴시스 사진을 인용해서 지면에 게재했습니다. 어제 광주 남구 동아여고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험장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가 수능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 자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모습. 네, 너무 보기에도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따뜻한 풍경이고요.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수능을 본 수험생들. 네. 1교시 국어 영역을 기준으로 53만 6,10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매우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죠. 국영수 모두. 하여간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뉴스 정리가 좀 늦었어요. 일정하지 못한 이유는 뉴스 정리가 좀 늦어져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딴짓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 안지윤님, 오세중님, 미모지조님, 승희님, 새드제야님, 홍승표님, 트럼프 북미회담하고 재선 탄력받자님, 김호섭님, 가을님, 정선음님, 오세중님 아까 인사 나눴죠. 자, 그리고 JH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오늘의 뉴스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지요. 구속 기소된 채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게 될 텐데요. 자,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와 웹하드 카르텔 수사입니다. 현재 양진호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왜냐? 빼박 증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웹하드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아서 변경된 주민번호가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내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세법 심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야당이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세율이나 과세 범위를 손질하려고 하고 정부나 여당은 원안을 고집하는 풍경이 그려지는데 이번 심의는 그런데 여야가 아니라 정부 부처 사이에 정면 충돌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세무조사 녹음권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내년도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갈 때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재부가 기업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국세청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의 부담을 느껴서 서면 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늘고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합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어서 미국 보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CSIS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는 대로 북한이 비밀리에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아니, 미신고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신고를 받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략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여기 그 자본이 일본 쪽 자본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망치는 데 있어서 한국 내에 보수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동하고 있죠. 미국 내 보수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배후에 일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망치면 현재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다라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남몰래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입김으로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세력들, 이 세력들 배후에 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CSIS의 배후가 일본과 로키드 마틴이라고 세드 제야님 그렇게 전언하셨는데, 글쎄요, 이 로키드 마틴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가 오면 무기를 더 많이 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일까요? 하여간 지금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세력 배후에 일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입시업체들의 온오프라인 설명회, 대학 입시 설명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상세히 전해드릴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만, 하여간 오늘의 뉴스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주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술친굼입니다. 애주가의 숙취 해소 필수템 술친굼을 소개합니다. 굼벵이, 헛개, 강황, 울금 등 만렙 애주가들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비율로 만나서 숙취로부터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호해드립니다. 특히 굼벵이는 요즘 금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재료인데요. 예. 자,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검색창에 술친굼을 검색하시거나 1800-6649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님, 술친굼 사 먹어봤는데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자, 음주 전후 물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4박스를 구매하면 7포를 추가 증정합니다. 자, 요즘 금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재료, 그 재료를 쓴 술친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아페비누는 한번 꼭 써봐야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해서 온천에 다녀온 듯 매끌매끌한 느낌, 디아페빈으로 한번 한 달만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용민도 애용 중입니다. 정말이에요. 피부에 온갖 것들이 이제 많이 났는데요. 특히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피부에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디아페빈을 쓰니까 좋아요. 가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디아페비누, 검색창에서 디아페비누 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참 멋있죠? 북한산 기슭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 입학할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와보세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정경, 잔디밭, 그리고 수도원 같은 그런 풍모가 있는 곳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인수봉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유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간 과정, 야간 과정에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수업이 있습니다. 사회혁신대학원도 함께 있는데요. 이 학교 들어와서 이제 한 4학기 다녔습니다.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 학교에 대한 그런 애착이 너무나 커집니다.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말이죠. 참 진지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따뜻한 분들이 또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딱 그 정문을 들어가면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네, 참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좋은 학교예요. 건강한 신학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와의 열린 마음으로 신학을 수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녀본 사람이 추천할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검증이 된 겁니다. 한번 오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목회자 양성 과정 MDV, 그리고 일반인 신학 과정 MTS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분은 MDV, 그리고 목사가 될 생각은 없지만 하여간 한신 신학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TS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주간 선택할 수 있고 야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 11월 23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02-2125-0108번 문의하실 수 있고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하는 것도 복이고 덕이죠. 네, 복이고 덕입니다. 복덕방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말이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만 배운다든지 성경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또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약자와 가난한 자를 품고 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여줬던 학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여간 비신앙인이라도 좋습니다. 한신신학에 대한 그런 공부가 당기시면은 주저없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번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태가 결국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사, 조사의 칼날이 삼성물산으로 번진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 회계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했다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의 배경이 이재용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몸통으로,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몸통으로 삼성물산을 지목했다. 관련한 소식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이었고요. 경향신문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의 문턱에서 서로 상대에게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 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으로 양측의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된 듯 보였지만 이후에 뉴욕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고 실무 차원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을 끈들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시간은 어느 한쪽의 편일까, 양쪽 모두의 편일까,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라고 했을 때 양측 모두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요. 시간은 트럼프의 편일까?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는 중국, 러시아에 막혀서 사실상 이완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아니 그렇게 김정은하고 대화해서 성과가 뭔데? 이러면서 거듭거듭 압박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시간은 김정은의 편일까? 핵무력 대신에 채택한 경제 노선, 이것이 과연 옳았는지, 북한 주민에게 옳은 선택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주민은 물론이고 군부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 시간은 김정은의 편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가 같은 내용으로 일면 머릿기사 삼았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전투기, 정찰기 등 군항공기 비행금지 지역을 동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한강 하구에도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도 비행 금지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방안이 북한과 최종 합의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북한과 최종 합의된다면 남북 간의 접경지 전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완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서해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나 인천국제공항 안전도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서해 수도권 방어가 공백 상태를 만날 우려가 있다라는 참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고민은 참 팔불출입니다. 네. 팔자예요, 팔자.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남북 화해 국면 잘 안 되길 바라는 세력 배후에 일본이 있다고요. 친일 신문 조선일보의 실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을 두고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 김동연이 옳았다, 이런 얘기인데 놀랍죠?
진보적 스탠스를 취해온 이정우 실장인데 최저임금 인상 천천히 하자, 이런 김동연 부총리가 옳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특히 그 이정우 이사장은 식당 갔더니 알바가 너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밖에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어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고,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누구와 함께하겠다는 건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의 원로들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우리 사회의 양진호 같은 상사들에게서 근로자를 보호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2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안 심사를 통과한 이후 2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자의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재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급 인턴, 택배기사 등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갑질은 당하는데 나 갑질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되다 보니. 당신 사장님인데 무슨 을지를 당했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에 반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의 첫발부터 떼야 한다, 이런 주장이 거세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노사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계속 달라지는 조건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동아일보, 세계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애초에 노사정이 협력해서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자는 건데요. 광주시가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고 현대차 등 기업이 위탁 생산을 맡는 형태인데, 기업이 위탁 생산을 맡으려 한다면 수익성이 확보돼야 할 텐데, 사업의 주체가 될 광주시가 노동계에 휘말려서 기업의 대승적 차원으로 무조건 투자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요. 기업의 이익을 또 대변하는 그런 기사를 하겠습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 글쎄요. 지금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다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다른 한쪽은 사실상 마음을 다해서 이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텐데. 예, 하여튼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나중에 제가 소상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앙일보인데,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공하수 처리장, 4만여 명의 포천 시민이 쓰고 버린 하루 2만 2천여 톤의 생활하수가 처리돼서 인근 포천천으로 쉴 새 없이 흘러 들어갔는데, 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원격 감시 장치는 방류하는 물의 수질을 1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이 수질 원격 감시 장치 장비를 5년 동안 2만 번 넘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임진강 팔당에 흘러 들어가는 물인데 이 물의 수질을 2만 번 조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요. 측정에 오차가 있어서 2만 번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예, 고의는 아니라고요. 예. 그래요. 이 작은 4대강 사업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네요.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호르몬 부작용, 평생 사용 부담으로 약물 치료 거부하신 분들, 반짝이는 두피가 아니라면 100% 효과를 보장합니다. 또 하나 정수리 냄새, 비듬, 가려움, 손상된 모발에는 천연 여성 샴푸가 15,000원,
뿌리 깊은 샤프의 모든 제품은 아기와 임산부까지 안전합니다. 1566-7871 1566-7871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를 고의 분식 회계로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가 연결된 모 회사 삼성물산의 장부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말이죠. 자, 이미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이번에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직전에 작성된 제일모직 기업 가치 보고서도 가치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일각의 의혹처럼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한 것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니었냐. 제일모직의 가치가 커져야 삼성물산에 지분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 그 합병한 회사에 다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합병한 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순환 출자 고리로 연결된 다른 삼성 기업들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모직의 연관관계,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정말 합병에 큰 영향을 줄 만큼, 합병의 주도권을 삼성물산이 아닌 제일모직이 줄 수 있을 만큼 지분 확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고의적 분식 회계인지 이걸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고의적 분식 회계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또 고의적 분식 회계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삼성 합병은 한마디로 부당한, 부조리한 그런 합병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합병을 위해서 박근혜한테 뇌물 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성립이 되고요. 감옥도 가야죠. 그래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몸통으로 삼성물산을 지목했는데요. 분식 출발점을 삼성 합병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미 얼개는 다 나왔습니다. 이재용, 아이고 잠 못 잤겠네요. 예. 홍규재님, 이재용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남극 아델리 펭귄 구하기님, 삼성합병 제드래곤 승계 증거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미꾸라지 이재용, 이번엔 제발 죗값 치르길. 갓 스프링 최님, 김은숙님, 금감원 제대로 일 좀 하나 봅니다라고 하셨고요. 삼성 건드리면 나라 망하는 줄 알고 살았죠. 옛날부터. 윤한솔님,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느냐? 지금은 이 분식 회계를 들춰냈으니 지금 금융당국은 잘하고 있죠. 그런데 2년 전 문제없다던 2016년 당시에 금융감독원은 과연 면책될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6년 상장 전에 위탁 감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앞선 금융감독원의 결론을 방어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전후해서 최소 3차례에 분식회계를 지적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논란이 막 제기되던 2016년 5월에서 6월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는 계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1조 9천억의 흑자를 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
공인회계사회 감리 단계에서 분식 회계를 못 잡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 최근 카카오 게임즈는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상장 전 감리를 받던 중 정밀 감리가 결정되면서 올해 안에 상장이 무산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2016년 12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금융감독원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었는데 말이죠. 예, 책임이 매우 큽니다. 3번이나 지적할 수 있는 기회 그냥 묵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즘 보수 언론이 삼성 두둔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논리 중에 이게 있습니다. 아니 2년 전에는 그렇게 결정해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제 와가지고 말을 바꾸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삼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둔갑시켰다라는 뉘앙스예요. 개소리죠, 한마디로. 2년 전엔 박근혜 정권이고요. 그 박근혜 정권은 이재용한테 뇌물을 받은 걸로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또 이재용 재판은 아니지만 박근혜 재판에서는 이재용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났고요. 자, 그렇다면 뇌물 받은 정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 회계는 없었다는 그런 결론은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일이 없는, 그리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현 정부가 고의적 분식 회계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부당합니까? 부조리합니까? 박근혜 정권의 결론과 문재인 정권의 결론, 어느 것이 더 정의롭습니까? 뭐 답은 뻔한 거지요. 그런데 2년 전에는 그렇게 판단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 삼성 주장을 그대로 복창하는 거예요. 예. 몰라서 묻습니까? 박근혜가 결정한 고의적 분식 회계 없다, 이 판단 어떻게 믿어요? 너 같으면 믿겠습니까? 상장 피해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쉴드 치느라 애쓰는 적폐들 각성해야 합니다. 김은숙님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이 사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부정 뿌리 뽑는 게 진짜 투자자 보호다. 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였군요. 제가 금융감독원 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이 증시 초대형 악재의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 산업 육성의 찬물 운운하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시장을 볼모 삼아서 본질을 호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일벌 100개 해야 한다. 시가총액 6위 기업이고 개인 투자자가 8만 명이라고 해서 눈 감아줄 수 있는 이게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가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과장됐다. 삼성 바이오의 회계 부정은 오로지 삼성 바이오의 문제일 뿐이다. 또 신제품 개발과 판매 등 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보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과는 달리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어제 일부에서 대우조선 해양 등의 전례를 들어서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대우조선은 상장 뒤에 분식 회계를 저질렀고 삼성바이오는 분식을 통해서 상장했다. 차이가 매우 크다. 상장 전에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한 것이군요.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사해야 시장의 신뢰가 산다. 회계 조작입니다. 유원상님 이 말씀하셨고, 장미용님 조중동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하셨고요. 홍승표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기레기들 광고비에 삼성 충견됐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 경제를 좀먹는 세력이 누굽니까? 이 바로 회계 부정하는 세력이고요. 회계 부정하는 세력에게서 돈 받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썩어빠진 언론 아니겠습니까?
삼성이나 돼서 회계 뻥튀기 참 창피하다. 이해님. 네. 민은정님, 2년 전에 묻힐 거였고 문재인 정부에선 바로 잡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권 때 난 결론을 왜 뒤집느냐? 잘못됐으니까 뒤집는 거지. 이 인간들 정말 웃긴 인간들이 몰라서 묻나? 예. 회계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죠. 아니 분식 회계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무슨 회계법인을 해요? 예? 장미용님, 삼성 이재용 미국 가면 214년형이다. 그래서 뭐 본사를 딴 나라로 옮긴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편들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해요. 그것도 엄격한 그런 노동법 적용. 이거 우리나라는 헐겁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엄격한 노동법이 적용되는 나라에 가서 한번 공장 굴려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번 한껏 향유해보라고 하죠. 자, 4대강 사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완전 개방하면서 지하수가 취수되기 어려워졌다, 생태계가 더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폈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모든 보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금강에서 모래톱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물 흐름도 최대 2배 이상 빨라져서 조류 발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생태계도 회복의 기미를 보였는데 물속에서는 붕어, 잉어, 베스, 참몰개 등 물 흐름이 느리거나 정체된 곳에서 주로 사는 정수성 어종이 줄어들고 피라미, 그리고 돌마자, 흰수마자처럼 물 흐름이 빠른 곳에서 사는 유수성, 흐르는 물 어종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 밖에서는 백로, 민물 가마우지, 외가리 등 물새들이 늘어났고요. 보를 개방하지 않은 한강 낙동강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생태 환경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되는데 세종보에서는 모래톱 면적이 보 개방 전보다 4.6배 늘어났고 습지와 웅덩이 등 수변 생태 공간도 군내지 89%나 커진 것으로 관찰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위가 내려가게 될 텐데, 왜냐면 보가 있으면은 물을 가두고 그렇게 되면 수위가 높아서 물 확보가 용이해지지 않겠어요? 보가 있으면. 근데 다 개방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위가 내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그러면 지하수, 취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조차도 기호에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금강에 있는 2개 취수장에서 취수 장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대체로 보수위 변동폭보다 지하수위 변동폭이 작았지만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백제보는 지하수위 변동폭이 보수위 변동폭보다 다소 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라디오를 켜라님, 당연하죠. 물기를 닫으면 썩는 것을 그걸 모르는 조선일보 지구과학 시간에 졸았니라고 하셨고요. 알 건 다 알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실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일보라는 집단은 철저하게 이 상식을 가진 시민사회에서 고립이 돼야 합니다. 4대강 잘했다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혈관을 막아놓고 참 잘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고, 비유가 아주 멋집니다. 마리솔 김님 감사합니다. 조작과 거짓말을 일삼는 적폐 종이 조선, 제발 꺼져줘라. 그것이 애국이다. 가스프링 최님의 의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려운가? 오늘 경향신문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가? 모든 분야의 지표가 다 적색인가? 사실 수급 부패 언론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야당 주장만 보면 지금 이 나라는 경제가 파탄의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경향신문이 군말 않고 팩트만 체크해봤습니다. 민간 소비는 선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지표 나쁘지 않아요. 민간 소비 2.7% 증가했는데 7년 만에 가장 높았고, 이번 달에 온라인몰 할인 행사는 잇따라 완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몰이 막 문 닫고 장사 접고, 그렇지만 온라인몰은 막 불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역대 최다 해외 출국자, 낮은 연체율, 출국자 수가 작년보다 9.8% 증가했는데 아니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출국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조업이 어렵긴 하지만은 가동률은 작년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이구 매우 어려운데 평균 가동률이 전년 수준이다.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시경제 흐름은 어떠냐? 주가 폭락에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적다는 점, 외환 보유액이 세계 8위라는 점. 이건 뭐 경상수지 흑자덕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투자는 부진하지만 민간 소비는 선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래서 위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 국면이 하강 국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하강 국면도 위기라면 위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야당과 수구 부패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야당과 수구 부패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경제가 파탄 상황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업계도 성장 중이다고 키위새 제이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해님, 언론은 이렇게 팩트를 말해야 하거늘 조선은 언론이 아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멘탈님, 지난 10년 동안 산업 구조 조정과 또 신사업 육성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4대 강에 혈세 꼬라박고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혈세 없애고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에만 올인하게 만든 놈들, 이 놈들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아파트 투기한다고 죄다 은행융자 받으니 가게는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지 않은 겁니다. 이 강한 멘탈님의 이 분석이 아주 명쾌한데요.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블루리미트리스님, 그렇죠. 고용률이랑 취업률은 낮겠죠. 기업이 안 뽑으니까요. 지들 말로는 뽑을 애들이 없겠죠. 애들 수준이 다 또이또이하니 거기서 좋은 애들을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이 안 뽑으면 고의로 안 뽑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민간이 이러다가 좋은 인재 다 놓치겠다. 걱정 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건데, 이 수구 부패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공 일자리 만들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논리를 또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식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채용 좀 많이 하시죠. 물론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이 많아가지고 또 요즘 중소기업은 또 안 가려고 하니까. 예. 블루리미트리스님은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9년을 버틴 겁니다. 더 크지 못하고 대기업이 냠냠할 수 있게 도와준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모두 다 육성할 수는 없고 하여간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할 텐데, 김대중 대통령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으로 곧 작화된 이런 한국 경제를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벤처에 너무나 거품이 많이 끼어서 실질적인, 실효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매우 평가할 만한 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교통사고 형사 합의,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못합니다. 운전자 상해까지 보장하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13,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집 두 채 월 10,000원 화재보험과 식당, 상가, 공장 화재보험도 상담합니다. 실손 암보험 역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창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과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8 수원 정보과학 축제. 꿈을 만드는 과학, 과학이 만드는 꿈. 드론 창작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는 물론 학생 과학축제 한마당과 30여 종 이상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곳. 천재로봇 박사 럭스로봇 오상훈 대표가 함께하고 온앤오프 볼빨간 사춘기의 축하 공연까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정보와 과학기술의 만남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좀 예외입니다.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무난한 날씨 속에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는 따뜻해지기 때문에 일교차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5도, 전주, 광주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공기는 갈수록 차가워지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추워집니다. 갈수록 겨울에 한 발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대략 진실의 윤곽은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주점 CCTV 분석을 통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먼저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 잘 아시죠? 술집에서 이제 남성 일행, 여성 일행들이 말다툼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난 건데 애초에 알려지기는 이 여성들이 우리가 맞았다, 뼈가 보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청와대 청원 30만이 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CCTV를 돌려보니까 또 누군가가 녹취한 걸 보니까 이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성 2명은 주점에 있던 남녀 커플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남성들이 다른 자리에 있던 남성들이 주점 직원에게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커플은 주점을 떠났지만 남은 여성들과 남성들의 말다툼이 심해진 거죠. 이후에 여성들이 촬영하니까 남성들도 같이 촬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먼저 남성의 신체에 접촉한 후 서로 밀치는 장면이 주점 내부 CCTV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이 남성의 성기를 갖고 그렇게 몇 센치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더라고요. 욕설이죠, 모욕이죠. 네. 이 여성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남성들이 성기 길이 그 얘기 들으면 발끈하고 열폭할 줄 아는데 아니 그걸 갖고 왜 열폭을 합니까? 예, 잘못된 정보를 접한 것 같아요. 법무법인 메리티의 최주필 변호사는 영상 녹취 이 내용이 맞는다면 욕설을 들은 손님이 이 여성들을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하다. 야간에 남성들이 집단으로 때렸다면 여성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단에서의 상황 같은 것들은 보질 못했는데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시비를 건 쪽은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시비를 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후에 벌어진 제2라운드, 인터넷 안에서의 제2라운드는 남혐, 여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불경기에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젠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혐오가 여러 현상을 바라보는 틀이 됐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여성 혐오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엄히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 혐오는 과연 타당한가?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혐오했으니
우리도 너희를 혐오하겠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끝없이 그냥 갈등과 혐오만 반복됩니다. 너희들이 혐오한 식으로 우리도 한번 너희 혐오해볼게.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걸 인정합니까? 동의합니까? 난 혐오한 적이 없는데? 그 상대방이 나의 비판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면은, 뭐 그런 수준이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는 여성을 혐오한 적이 없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미러링을 한다면은 그 미러링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미러링만큼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김은숙님, 네, 혐오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혐오 같은 건 하지 맙시다. 네,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젠더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가스프링 최님의 말씀도 있는데, 예, 근데 혐오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갈등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또 그렇게 하자면은 만약 남성들이 이 여성을 때렸다. 시비를 건 쪽이 여성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폭행을 행사했다면은 그러면 그는 또 잘못된 부분이죠.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 사적 제재가 이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복도에서 여성이 남성을 또 때렸다. 그럼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예. 그래 놓고 또 내가 폭력 당했어요 라면서 사진을 올렸다면은 이건 정말 문제시 돼야 할 부분입니다. 예. 피해를 과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성은 폭력 집단이다. 여성 혐오는 실존하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시비 건 것에 대해서 전혀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건을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즘 심각합니다. 성 갈등이요. 예.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평등이 보장돼야겠다.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 들어가는 것, 또 목욕탕 들어가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어야 할 뿐, 나머지에 있어서는 남성이 따로 있지 않고 여성이 따로 있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다. 성평등 사회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혐오 대신 사랑을, 범죄 대신 자비를. 홍승표님. 맞으려는 맞아도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는 이런 이 쓰레기 같은 관행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미성년 여성 교우들을 성폭행한 목사가 나오고 여성 교인을 성폭행하고도 다시 교회 열어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목사가 있는 교단 예장합동, 이건 여성을 기본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아주 그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런 시각을 가진 예장합동의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홍보하고 또 여러분들께 지지를 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제일 먼저 여성 목사 한 수를 허용한 장로교단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10년 동안 주춤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출산율이 껑충 뛰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던 지역 내 화력발전소 8곳이 폐쇄된 것이다. 산모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가 줄어든 결과로 출산율이 오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분석을 담은 미국 UC 버클리대의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 이 대학 연구팀은 미세먼지와 출산율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한 가임 여성 5만 2천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특히 각 화력발전소에서 반경 5km 그리고 5에서 10km 또 10km 이상 거리에 사는 여성으로 연구 대상을 세분화했어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전후의 지역 내 출산율 변화를 추정했더니, 추정 결과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반경 5km 지역에 출생하는 1000명당 8명, 5에서 10km 지역에 출생하는 1000명당 2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영향을 더 많이 받던 화력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화력발전소 폐쇄 후 출산율 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출산율이 이런 연관관계가 있었군요.
뭐 지금 이 중앙일보는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원전을 짓자 이런 얘기일까요? 예, 아무래도 조금 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을 더 지지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화력발전은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원전은 터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날아간다. 예. 화력발전은 화력발전대로 문제가 있고 원전은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박찬주 씨라고 아십니까?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이 사람하고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사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진이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안에 위패시를 둘러보고 있는 건데 시신을 못 찾아 위패로만 모신 전사자와 안장된 순국선열, 후국영령 이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곳이 대전현충원인데 이곳에서 위패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아, 육군대장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을 표시하는, 경의를 표시하는, 또 어떤 그분들의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뭔가 공감하는 듯한 이런 표정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뭐겠어요? 박찬주 이 사람의 이미지를 업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예. 공관병 갑질로 인해서 이 양반 결국에는 육군대장 옷을 벗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했네요. 사건 초기엔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었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를 바란 적도 있다. 이순신 장군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선조를 만나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졸지에 흰옷 입고 군마에 똥을 치우는 사병으로 백의종군하지 않았나. 건방진 말일지 모르나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지가 이순신의 빙의를 했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관병 갑질 파문에 대한 입장은 병사들에게 잘해준 것도 있지만 위생관리 등과 관련해 나무란 적도 있다. 모든 게 병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내 부덕의 소치다. 지금은 나라가 더 걱정이다. 남북 간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는 역할이 다르다.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림제이님 돌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쫄지마님 나라가 더 걱정이래. 그냥 웃지요. 아이이니님 똥 싸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박찬주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작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박찬주 10월 4일입니다. 작년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병 손목에 호출기를 채우고 사령관 부인은 칼로 도마를 치며 부엌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위협했다는 등 군인권센터 폭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치된 진술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찬주 사령관은 2015년 9월 대장 진급 후 2달 뒤 안보 강연을 위해서 모교인 천안고를 방문할 때 대구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역 부대에선 운동장에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살수자까지 동원했다고 하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습성이 몸에 밴 듯하다. 특히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폭언과 갑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다. 그렇죠. 공관병은 군인들이고요.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욕을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사실 국가로부터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고마워해야지. 이런 분들을 세금도 챙겨줘서 자기 월급 챙겨줬죠. 자기가 직접 군에 와가지고 또 봉사도 하죠.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죠. 이게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을 명예 회복시켜 주려고 이따위 기사나 싶습니까? 조광수 논설위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전에도 아주 기가 막힌 조광수 논설위원이 간다라는 기획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에 조광수가 무슨 기사를 썼더라.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양승태 집 주변에 가가지고 양승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검찰이 도를 넘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양승태를 두둔했던 자입니다. 조광수. 오늘은 박찬주를 이렇게 또 띄워주네요. 정신 나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실어주는 중앙일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 아침에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